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연구성 지하철을 튜브라고 하죠. 그렇죠. 튜브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단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이런 그 컴플레인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의 단어의 어원과 문화적 배경을 시시콜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 단어를 더 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도 하거든요,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단어라는 것은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단어라는 것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데서는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단어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걸 쓸 수가 없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어떤 맥락에 쓰지 못한다면 사실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렇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서 단어를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단어의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생된 것을 통해서 또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단어들을 함께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어떤 영어 공부를 참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영어 공부를 더 깊게, 더 넓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박준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언어는 그 문화적 또는 역사적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는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어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어, 라틴어, 또 최근에 우리나라 어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어가 지니는 문화적인 배경, 역사의 배경 이해하기 중요하죠. 물론 이제 모든 단어들을 다 우리가 역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제 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상당수 그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어원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라틴어 어원을 몇 개 알면은 그에 파생되는 어휘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고 특히 또 관용적인 표현들, 수어라고 하죠. 수어들은 특히 이제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좀 하이텍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나면 이런 뜻이 있구나. 또 하나 예로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kick the bucket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속으로 이제 죽이다, 죽다 그런 뜻인데 양동이를 차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옛날에 19세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서부에서 말이죠. 이런 범죄들을 사형했을 때 교수형을 했던 거거든요. 사람을 양동이에 세워놓고 차버리는. 그런 맥락을 모르면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이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네. 방금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신조어가 등재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돌이라는 우리 단어도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되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전에 사전을 다 뜯어먹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지금 또 영자신문을 보면은 또 모르는 단어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단어의 공부의 끝은 없는 것일까요, 교수님? 사실 이제 그 언어라는 것이요, 우리의 그 살아가는 방식 또는 이제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단어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문화적인 어떤 맥락들이 단어를 이해한다든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또 영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언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방적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언어가 이제 글로벌 랭귀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파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영어는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온돌 말씀도 하셨지만 화병이라든가 이미 재벌 같은 게 이미 등재가 돼 있죠. 그죠? 옥스퍼드 사전에. 그러니까 매년 또 새로운 사전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등재하기 때문에 화병도 있어요? 화병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있으면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도 제가 볼 때 등재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끊임없이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 참, 앞서서 잠깐 몇 마디만 나눴을 뿐인데도 네. 참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단어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태갑 교수님의 설명으로, 좀 저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단어, 사실 다 알고 있는 단어를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을 뜻하는 adult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adult. 그 adult라는 뜻은 어른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adult란 말. 근데 adult와 관련이 있는 말이 이제 ol드라는 말이 있어요. ol드라는 것은 이제 오래되고 이제 낡고 또 이제 늙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adult와 ol드가 사실은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드나 애들나 다 사실 영어로 본다면 외래어입니다. 우리처럼 한자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데 유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본어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 독일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절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게르만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국의 영어의 어떤 어원 자체가 이제 게르만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adult는 원래 adolescent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adolescent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요. adolescent는 원래는 그 배양한다, 뭘 기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성장한다. 그죠?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재배할 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이 adolescent인데, 이것과 이제 adult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adult라는 말이 이제 게르만어로 유입돼가지고 old라는 말이 됩니다. 그 old라는 말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영어로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ld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old와 비슷한 의미로 쓰는 단어가 elder라는 말이 있죠. elder sister, elder brother 그러면 나 형이 되고, 그죠? 나의 누나가 되는, 언니가 되는 건데, 그것처럼 elder와 older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을 길러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러내는데 진행형이 아니라 adult나 또 이렇게 그 older라는 뜻은 이미 다 성장해버린, 이미 다 배양되어서 완성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사한 거죠, 이게. 과거 분사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또 재밌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bug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벌레를 지칭하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이상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같은 말인데 다른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쓰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버기 있는 반면에 또 인색이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인섹트라는 말이. 이 두 개는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버기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곤충과 전혀 관계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말이었냐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말이었고요. 원래 버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세워놓는데 영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깨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도깨비는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버기에서 왔는데 이것이 이제 쓰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17세기쯤 오면은 배드버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저는 빈대입니다. 그죠? 왜 이게 이제 갑자기 허수아비에서 빈대까지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사정을 잘 보면은 빈대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숨어 있다가. 불만 끄면 나타납니다. 그죠? 불을 켜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왔을 것이라고 대충 추정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래서 도깨비나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버기라는 말이 곤충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벌레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색이라는 말보다 이 버기라는 말은 훨씬 더 조금 속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의미들 때문에 이런 보시면 이렇게 매미아들을 지칭할 때 영어로 그 벅스라는 말을 씁니다. 캐멀 벅스 그러면 카메라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카벅스 그러면 카에 막 미쳐가지고 컴퓨터 벅스 그러면 너드 같은 의미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미쳐있는 사람들. 이 왜냐하면 도깨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빨려가지고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에 영혼과 관련돼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애니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애니멀은 왜 동물을 지칭하게 됐을까? 이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애니멀이라는 말은 아니마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마라는 말에서. 아니마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그 라틴어인데요. 원래 뜻은 이제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이 그리스 말인데 이 아니마의 뜻은 뭐냐 그러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이 숨에서 또 영혼. 그 옛날 사람들은 숨을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식물도 숨을 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식물은 사실 숨을 쉬죠. 근데 왜 식물은 애니멀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상해요. 그죠? 근데 식물은 숨을 쉬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죠. 원래 애니마라는 말에는 빨리 숨을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숨을 쉬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숨을 빨리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가 없고요. 숨을 쉬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애니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멀을 이제 숨을 쉬는 그 개체 또 숨을 쉬는 어떤 존재 이런 뜻의 애니멀이라는 게 동물을 지칭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빨리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어떤 동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영어에 보면 the quick and the dea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이거든요. 영화에도 있어요. The quick and dead라는 게 이제 영화의 제목에도 있는데 그 보시면은 quick이랑 물론 그 영화는 이제 이 서부 영화이기 때문에 빨리 뽑으면